현실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로가 변경되기 쉽고 전략이 나중에 뚝 끊길 수 있으니까 제가 모토가 뭐냐면 현실과 꿈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시라 그래요. 20년 후 살아남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? 제가 딱 정답을 드리자면요.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처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요. 딱 요건데 섬세함이나 복잡함을 갖고 있는지가 존재 의무인 거예요. 자, 만약에 의사라고 할게요. 자, 영상의학과가 있고요. 또 우리 피부과, 진단 전문 의사 이런 것들은 기계나 로봇 등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아요. 그런데 치과라든지 뭐 외과라든지 이런 의사들은 섬세하지 못한 어떤 정말 마이크로하잖아요. 그런 기계의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대체되기 어려운 그런 직군인 거예요. 그 의사 안에서도.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잘 활용해서 잘 이끄는 그런 의사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실제로 지금 어떤 의사나 어떤 병원에서는 로봇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마이크로한 것도. 그렇죠? 그래서 미래에도 살아남을 것들은 결국 복잡성이라든지 섬세한 게 있는지 그런 진로를 바탕으로 하는 게 있는 거고,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게 미용사도 그래요. 미용사들.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머리를 자르는 거는 사람들 머리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이 정말 어려워서 미용사는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고,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. 현장 사회복지사들,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들, 그리고 재활의학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, 또 물리치료사, 또 뭐 요양보호사, 또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, 물론 우리가 뭐 달리기 시합을 그 친구들이랑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솔직히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잠깐 이벤트는 될 수 있죠. 또 그리고 뭐 국악이라든지 전통 예술인, 또 우리 뭐 감독님들,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은 저는 대체되기 어렵다고 보고, 또 소방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또. 그래서 복잡성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도 대체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,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감성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나 기계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. 요리사가 보면은 기계보다 더 우리 셰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안성재 씨다. 그러면은 저는 이제 로봇한테 먹을래, 뭐 안성재 씨 먹을래, 안성재 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처럼 감성적인 게 필요하거나 기계보다 일을 잘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똑똑하게 진로 설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어쨌든 현실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로가 변경되기 쉽고 전략이 나중에 뚝 끊길 수 있으니까 항상 현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려요. 그래서 제가 모토가 뭐냐면 현실과 꿈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시라 그래요. 제가 이 강연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단점도 얘기하지만 장점도 얘기하고 A도 얘기하지만 B도 얘기하는 게 정답보다는 해답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자, 첫 번째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적에 따라서 진로를 설정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점수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자, 우리 공부를 잘한다 칠게요. 취업을 한다고 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면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게 맞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사회에서 학벌이나 뭐 스펙, 뭐 연구 실력 이런 걸 높게 평가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요즘 트렌드는 의사나 약사,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. 이과, 문과 이런 것을 떠나서. 그쵸?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.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. 자, 의사, 약사 이런 게 있다 치고, 그 다음에 방송국 PD, 뭐 네이버나 카카오, NC소프트 뭐 이런 데 들어갔다 칠게요. 또 그 다음 공부한 잘하는 친구들이 뭐 도로공사, 뭐 군무원, 도서관 사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공부를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는 중위권이에요. 근데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. 그럼 안 되잖아요, 솔직히. 둘 중에 하나죠. 내가 열심히 해서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 우리나라만큼 덜 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하면 성적에 따라서 진로를 잘 설정하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. 가끔 어른들이 뭐 스티브 잡슨 돌아가셨죠? 뭐 빌 게이츠,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, 그리고 마이클 델, 뭐 레리 앨리슨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고졸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. 근데 이 사람들은요, 대학을 중퇴해서 고졸이거나 대학을 안 가도 될 정도로 천재예요. 약간 얘가 다른 거예요. 얘가 달라요. 물론 제가 책에도 언급했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게 고졸이 절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나 특성화로 취업이 잘 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. 많아요, 실제로. 뉴스 찾아보세요. 꼭 약속해요. 찾아보세요. 근데 확률 면에서 여전히 성적이 좋으면은 유리한 게 사실이고, 지금 말씀드린 마이스터나 특성화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 한 번쯤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, 성적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고,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학 성적이나 수학 능력이 현실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, 제가. 자, 4차 산업은 문과 중심보다는 수학 중심이 많아요. 수학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딱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최상위권 대학을 간다든지,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수학이 부족하면은 원하는 학과를 못 들어갈 확률이 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혹시나 내가 거기 들어갔다 하더라도
내가 거기서 지속하거나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게 미래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거나 원하는 학벌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얘들아 우리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. 수학도 암기의 영역이 있다. 수학도 반복하면은 길이 있다. 문제풀이를 달달 외우는 거다. 어떤 건 5개 안에서 고르는 거고 어떤 건 문제풀이를 20개 안에서 고르는 거다.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수학 실력 올라간다. 하지만 물론 한계는 있다. 우리 천재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올릴 수 있으니까 하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공계를 하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유리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야지 어느 정도 나중에 먹고 살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이공계 정말로 가서 평균 이상만 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학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말고 꼭 수학을 좋아하려고 노력하시자 이거예요. 왜냐하면 세상은 진짜로 잘 아시겠지만 평균 이상만 되면요 어떤 영역도 먹고 살 수 있어요. 평균만 돼도 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한 꿀팁 드릴게요. 자, 만약에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애매하다. 잘하지도 않고 좀 뭔가 애매하다. 중간은 되는 것 같다. 그러면은 자, 이공계 중에서도 수학을 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. 그런 전공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이공계 가라는 거예요. 제가 전공했던 지질학에서도 뭐 암석공학이나 뭐 집안지질학 이런 건 어려워요. 수학적인 게 정말 많이 들어가요. 근데 고생물학, 화석, 석유, 광산지질학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게 적으니까 별로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괜찮으니까 수학을 평균 이상만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학과를 가려고 하면 된다라고 이해만 하십시다. 알겠죠?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세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관심사가 뭔지에 따라서 현실적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.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분위기 좋다. 나 연예인을 좋아한다. 그럼 연예인을 보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, 우리가. 그래서 제가 늘 현실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에다가 자주 검색하는 단어 쳐보자 이거야.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뭔지. 예를 들어 성장의 길 좋아한다. 교육의 민족 좋아한다. 아, 그럼 나는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구나. 나는 교육에 관심이 많구나.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주 쓰는 핸드폰 어플은 뭔지, 친구랑 대화할 때 어떤 단어 쓰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아이돌이라든지 메이크업, 패션, 스포츠, 게임, 쇼츠, 뭐 먹방, 웃긴 영상 이런 게 나올 거예요. 그럼 그런 거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면 돼요. 만약에 공부 말고 그런 데 관심이 많으면은. 그리고 또 내 주위 사람 선배들한테 내 관심사 이런 관심이 있는데 어때요? 라고 물어보세요. 혼자 끙끙 앓지 말고. 좋은 선배들, 훌륭한 선배들한테. 그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.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팁을 드리면 사람인이라든지 알바몬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. 가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쳐보세요, 직접. 왜?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20대, 30대, 40대 어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. 내가 나중에 그걸 진짜 하고 싶은지 쳐보잖아요.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? 이거 쉬워 보이는데? 이거 재밌겠는데? 이런 게 많이 보여요. 그렇게 해서 진로를 파고드는 거예요. 이렇게 점점 넓혀가고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자격 요구를 갖춰나가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리고 네 번째로 현실적으로 연봉에 따라서 이제 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돈.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, 잘하는 일이 돈이 벌리는지, 미래에도 그 직업이나 수요가 탄탄한지를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거예요. 현실 기반으로. 그 직업을 내가 했는데, 생각보다 돈이 안 돼. 이거 좀 했는데 1, 2년 있다가 미래 지속이 안 돼. 그럼 그 일은 지속 안 되니까 내가 5년을 준비했는데 2년 만에 끝나면 이게 뭐예요? 붕 뜨잖아요. 그렇죠?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해요. 그러면은 노래를 잘하는 것 말고도 그 노래를 안에서도 대중성을 해야 돼요. 나는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고 해서 항상 뭐 깊은 음악만 하면 안 돼요. 해도 되죠. 대신 그쪽을 가면은 어떤 거 포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다. 그러면은 대중성을 늘 같이 품는 거예요. 아이유처럼 예술성이랑 대중성을 붙여야 되고 나영석 PD처럼 다큐적인 면이랑 예능적인 면을 균형성 있게 해서 어떨 땐 잔잔하고 어떨 땐 대중적이고 어떨 땐 깊이도 있게 다 그런 걸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가 꿈이다 만약에.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네? 해외 간호가 더 유망해? 미국에서는 이제 간호사를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영주권도 준다고? 그러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돈을 보고 간호 이민을 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, 우리가. 이해되시죠? 누군가는 또 봉사를 좋아해. 난 사람을 돕는 게 좋아. 그런데 월급이 낮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굿네이버스라든지 NGO 이런 데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물론 여기도 다른 데 비해서는 월급이 낮아요. 상대적으로. 이쪽이 좀 그래요, 원래.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사회를 내가 시민사회 단체, 시민사회 조직을 직접 조직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알겠죠? 그래서 이 돈이란 걸 꼭 중심으로 진로 설정을 현실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직업이라는 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자, 앞으로 세상은 로봇이나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더욱 발달해서 직업을 웬만하면 다 대체할 거예요. 실제로 이미 우리 주변의 식당에서는 키오스크, 점점 로봇 주방, 로봇 서빙도 대중화되고 있잖아요. 키오스크는 거의 다 퍼진 것 같아요. 솔직히 도시에는 거의 다. 왜냐하면 사람 한 명 쓰는 것보다 그거 4대를 둘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니까. 원래 렌트 금액이 25, 싸면 25, 어떨 때 50만 원이니까. 그쵸? 그래서 또한
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판기 약사도 저는 언젠가는 들어올 것 같고, 뭐 로봇 약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,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약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거기서도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적인 면에서 충분히 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딜레이되고 있는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앞으로 뭐 그 의료 분야에서도 왓슨 로봇이라든지 수술 전문 로봇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고,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미래에 지속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방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게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지를 꼭 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뭐 성적이라든지 수학 능력, 내가 좋아하는 일, 또 뭐 연봉, 돈, 지속성 이런 걸 고려해서 현실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적으로 진로 설정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